주연이에요. 오!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원래 날씬한 적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백돼지가 저의 별명이었고요. 좀 하얗고 포동포동해가지고 백돼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볼살도 엄청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거의 평균적으로는 55kg에서 58kg 정도. 그러니까 약간 통통한 정도의 몸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뚱뚱한 건 아니어도 통통. 그러니까 날씬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정도. 왜냐면 근육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부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키가 162cm였어요. 162cm에 뭐 55kg, 58kg 이 정도면은 살짝 통통한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다이어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의 몸을 너무 혹사시키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너무 안 먹거나 이렇게 해서 막 요요 현상을 너무 극대화시키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는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저한테 맨날 뚱뚱하다고 야 너 살 좀 빼 이렇게 진짜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그럼 전 엄마랑 그때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면 되게 살에 대한 강박관념? 약간 그런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저를 막 긁으면 저는 엄마랑 같이 싸웠었어요. 제 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엄마랑 맨날 싸웠잖아. 그 정도로 약간 내가 통통하다, 약간 뚱뚱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하다가 제가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된 후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신용카드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신용카드는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제 뭐 할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저희 월급을 다 쓰게 되죠. 제가 주비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 58kg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살이 찌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23살 때 제가 카드를 6개월로 할부를 긁어가지고 180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의 금액을 제가 긁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다이어트가 제가 제일 많이 뺐던 다이어트예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왜냐면 제가 6개월 동안 할부 내면서 다이어트 할 정도였으면은 진짜 많은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48kg를 빼게 됩니다. 진짜. 그때도 거의 10kg 정도 감량을 하게 되죠. 근데 좀 부작용도 있었고 다시 요현상도 왔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주비스 다이어트 광고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돈을 주고 했던 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치만 제가 요요가 다시 왔다는 거. 그때 주비스 다이어트 하면서 48kg까지 뺐는데 제가 강박관념에 쌓여서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몸무게를 하루에 10번씩 쟀던 것 같아요. 계속 재다 보니까 이게 다음날 되면 또 무서운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500g 찌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면서 살게 돼요. 그 유지 기간 정도는 제가 유지했던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다시 제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오게 돼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도 이게 요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뭐 지방흡입을 한다던가 막 그렇게 해도 내가 이 의지가 없고 그 노력이 없다면 다시 살이 또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요 정체기 극복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다이어트 후기를 맨날 하루 종일 다이어트 후기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다이어트를 정말 시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한 4kg에서 5kg 정도는 사실 빼는 거는 아주 거뜬해요. 안 먹고 운동 빡세게 하면은 살이 쭉쭉 빠지는데 4kg에서 5kg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급하게 뺀 살은 폭식하면 일주일이면 4kg, 5kg 금방 쪄버리더라고요. 다이어트와 요요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했어요. 전에 일했던 매니저님이 너는 임신하면 살 많이 찌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요요 현상도 엄청 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이어서 살이 많이 찔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먹는 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임신을 한 다음에 제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기를 위해서 먹어야겠다,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냥 포기하고 막 먹기 시작해요. 그냥 몸무게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알고는 있었죠. 아, 살이 좀 찌고 있구나. 그치만 난 아기가 있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맨날 밤마다 치킨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72kg에서 73kg를 찌고 난 다음에 이제 막달에 아이를 낳게 돼요. 아기를 낳는데 제가 그때 아기를 낳고 몸무게가 너무 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몸무게가 3kg인데 4kg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좌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회복을 조금 한 뒤에 제가 1일 1식을 하게 돼요. 공복을 엄청 유지하면서 1일 1식을 다 했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그만한 간식들 있잖아요. 너무 막 물도 많이 마셨었고 물은 거의 한 1리터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1.5리터 정도 마셨었고 그 중간중간에 간식 진짜 막 엄청 큰 간식은 아니어도 진짜 간단한 뭐 곤약 젤리 한 개 뭐 이런 정도는 중간중간에 먹어가면서 1일 1식을 제가 먹고 싶은 그래도 다이어트 식단에 만든 그런 것들을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식단 영상은 좀 제가 이사를 간 다음에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요리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걷기를 제가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1일 1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살이 좀 쭉쭉쭉 빠지기 시작을 하다가 60kg 정도 됐을 때 제가 딱 정체기가 와요. 그러니까 60kg 정도 됐을 때도 되게 많이 빠졌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73kg 막 72kg 이랬는데 60kg 된 거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60kg 때는 사실 입을 수 있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60kg 정도 뺐으면 됐지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주면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을 또다시 못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0kg 때 정체기가 왔는데 정체기 때는 또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13kg를 뺐는데 또다시 이제 60kg에서 또 이제 10kg를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자.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너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무래도 뭔가 의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62kg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치만 전보다는 조금 더 먹자. 그러니까 너무 안 먹었으니까 전보다는 더 먹자. 일주일에 한 번은 맛있는 걸 먹자 해가지고 제가 먹으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때는 진짜 정체기 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를 절대 안 재고 한 2달 정도 지내보자 해가지고 몸무게는 재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뭘 했냐면 쇼핑몰에 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매 좋고 막 날씬하고 예쁜 언니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 옷을 입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막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진짜 몸매 쭉쭉 빵빵 언니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처럼 나도 돼야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쁜 옷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한두 개씩 사게 되는데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이 언니의 핏은 되게 예뻐. 근데 나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난 다른 핏이야. 뚱핏인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래도 살을 더 빼야겠다. 이거 내가 꼭 살을 빼서 꼭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계속 다시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다이어트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멈춰버리면 다시 요요 현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더 무섭게 드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쪄봤기 때문에 다시 또 찐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달이 지난 후에 위내시경을 받으러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몸무게를 재게 됩니다. 급격하게 살을 뺐기 때문에 내시경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48kg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살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진짜 살을 많이 뺐구나 내가 이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주변에서 살이 많이 빠졌다고 다들 많이 놀라시긴 했었거든요. 저한테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 그러니까 저한테 머리하러 오시는 고객님들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봤을 때 살이 또 빠져있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또 왔는데 또 더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살을 어떻게 뺐냐.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처음에는 살을 너무 많이 빼서 바람 빠진 풍선 제가 이제 30살이 됐는데 어렸을 때는 그 탱탱한 살이 많이 빠져버려도 그렇게 막 얼굴이 미어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살을 너무 많이 빼버리니까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탄력도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탄력도는 찾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좀 쭈글쭈글하긴 했어요.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몸이 좀 땡땡한데 다시 또 제가 많이 살이 찌면 또 많이 처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정체기 때 했던 것들은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맛있는 음식을 먹자. 너무 의지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었고 60kg 이후에는 제가 2달 동안은 몸무게를 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울로 몸 그냥 체크만 했지 제가 또 다시 계속 체중계를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체중계를 보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좀 잠을 많이 안 자면 살이 더디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까지 예민하게 체크를 했었는데 그래도 7시간 정도는 잘 수 있도록 살이 빠지기 전까지는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잠을 안 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수면 시간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많이 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수면을 많이 안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모두 다이어트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저는 한참이라도 조금 예쁠 때, 내가 좀 더 어릴 때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지금도 늘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나의 이제 외적인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꼭 할 수 있고 1살이라도 어릴 때 꼭 다이어트 성공해가지고 예뻐지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